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게 우리 미사리 아저씨들이에요, 말하자면. 미사리가 저 상태예요. 미사리가 6,000년 전이잖아. 이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 멀리 가요. 안다고. 저기 가면 농사 짓고, 짐승 기르는 걸 알아. 유목을 하는 걸. 하지만 나는 그걸 못해. 우린 너희랑 달라. 또 뿐만 아니죠. 홍산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원시사회가 왜 그렇게 종교 규모가 커? 그 무지막지한 언덕 위가 전체가 다 종교 신전이고 묘지예요. 우리는 작다고. 이거 왜 작냐면 같은 한강수계에서 나와가지고 강화 김포까지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강화 김포에서는 해왕신을 모시고 뭐 중간에 저기 어디 하남이나 뭐 원주 이런 데는 산신도 같이 모시고 그 다음에 강신도 모시고 저기 한강수계 다 타고 올라가서 정선쯤 가면은 노래 부르면서 거기는 산신령만 모신단 말이에요. 종교 체계가 달라. 그런데 위에서 짐승 가죽하고 약초 같은 게 내려가고 아래에서 생선 말린 거랑 소금이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끼리는 역시 다 우리야. 이런 황당한 오랑캐들이라니까. 너 오랑캐들은요, 종교가 다르면 서로 잡아 죽였어요. 종교가 다른데 어울리는 그런 오랑캐예요, 이게. 그리고 농사 짓고 유목하는 저쪽 오랑캐에 대해서는 야, 우리는 좀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빙하가 녹은 게 11,700년 전으로 보는데요. 11,700년 전에서 9,500년 전까지. 그러니까 빙하가 녹은 직후. 거기는 만주가 이제 막 빙하가 녹으면서 그 전에 빙하기 때, 빙하가 그 전에 극빙기인데, 극빙기 때는 거기가 다 한대 사막이에요. 만주니 뭐, 저 유라시아 초원벨트 ESB, 유라시아 스테페벨트 ESB요. 그러니까 서만주에서부터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뻗어 있는 그 광활한 풀밭지요. 거긴 다 옛날에는 전부 저거였었어요. 극빙기 때는. 그러니까 11,700년 이전 때는. 예, 전부 그 한대 사막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빙하가 오면서 거기가 푸릇푸릇하게 전부 다 뭐 이제 신천지로 바뀌어가고 짐승이 막 뛰어노니까 거기 이제 사람 안 사는 신천지죠. 한반도에서 살던 사람 중에 일부가 거기로 계속 올라가죠. 물론 거기는 한반도에서 사는 사람만 올라붙은 건 아니고요. 온갖 군데서 다 올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국인의 선조가 무슨 유라시아 초원벨트에서 왔다, 뭐 어디 뭐 저기 천산산맥 파미르고원 근처에서 왔다, 바이카로서 왔다. 아유, 인류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25,000년 전에서 11,700년 전, 그 극빙기 때, 그걸 최근 극빙기라 그러거든요. Last Glacial Maximum. 빙하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너무너무 먼지가 많고 건조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파미르일 때든 뭐 어디건 간에 저 시기 25,000년 전에서 11,700년 전 사이에는 거기가 다 그냥 한대 사막이야. 그러니까 다 사람이 그 전에 거기서 맘모스 벨트에서 사냥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죽거나 아래로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다른 데는 다 그래도 갈만한데 여기는 무시무시한 한대 삼림이에요. 한반도는. 근데 그때는 활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이 위험지대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프 잘 치고 골프 잘하고 저기 어디야 사격자라고 그 다음에 소총 같은 거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잘하고 그래서 이게 몸이 좋고 활달하고 그런 거예요. 간이 크고 대담하고 자연스럽고. 이거 아주 지독한 오랑캐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1,700년 이전에 25,000년까지 이것은 반도가 아니고 서해에는 해수면이 한 130m 낮았으니까 서해에는 온갖 강이 다 모여서 흐르는 가운데 극동 대합류, 제가 만든 말이에요. 파리스트, 그레이트 컨플루언스가 흐르고 있었고 동해는 바닷물이 스가로 해협하고 대한 해협으로밖에 못 드나들어요. 그 해면이 낮아가지고 다른 데들은 그 해협이 그냥 땅이야. 그러니까 찝찝한 담하모죠. 극동 담하모. 제가 그래서 이걸 파리스트, 브래크시,
레이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바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 상태라고요, 지금. 그리고 그럼 25,000년 전에 뭐야? 여긴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안 살았고요. 그때는 사람이 주로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에 살았고, 온화한 그 양자강 언저리 뭐 이런 데서 살았고, 그렇죠. 그 위는 다 지금 황한이 뭐 다 유라시아, 황하 지역 다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에 맘모스 다니던데요. 거기 사냥꾼들. 거기서 많이 들어왔다고요. 25,000년 전에. 그리고 얼음 녹았을 때 거기에 신천지 다시 펼쳐지니까 그 최근 극빙기 끝나고 이제 얼음 녹았을 때 여기서 가서 올라붙었는데 거기 올라붙은 사람이 여기서 간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양자강에서 있던 사람들도 눈앞에 바로 이제 풀밭이 생기고 초목이 생기고 짐승이 뛰어다니니까 점점 올라가 붙죠. 그게 다 가서 올라가 붙어서 여러 개가 섞인 거예요. 그건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스토리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오랑캐예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역사도 길고요. 한 공간에 한 25,000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방이 다 둘러싸이고 막 이래갖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도 잘 못하고 항아리잖아요. 시간 속에서 발효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랑 같아. 자, 우리 오랑캐들의 군사 지정학 게임이 굉장히 살벌하고 지능적입니다. 2000년 동안 중국과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의 그 위협에 그것에 의해서 위협당해 왔죠. 그걸 강산 섬으로 버텼죠. 저거 누구 말이냐? 홍타이지 말입니다. 홍타이지가 그 조선 사신한테 그러잖아요. 뻣뻣하니까. 야, 니들이 강과 산과 섬을 그걸 기대 가지고 우리한테 개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우리한테 꿇어. 계속 개기니까 1월 달인가 강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전격전으로 치고 들어오잖아요. 쟤들은 섬으로 도망갈 기회 줬다가는 또 수십 년 싸워야 돼. 몽골 때 보니까 보통 놈들 아니야. 도망갈 기회를 안 줘야 돼.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바로 서울로 안 들어오고 도망가는 그 강화도로 가는 그 코스인 저길 딱 때려 막아버리잖아. 저기 그 일산 쪽을, 파주 일산을. 강화도 가는 코스를 때려 막는 거죠. 그래놓고 항복하라 그러지. 3일 동안 거기서 제를 지내죠. 자기 그 홍타이지 그 왕실이 한국과 관계가 있으니까 문수산을 바라보면서 북한산 바라보면서 거기서 제를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압력에 대해서 3개 왕조를 세워서 대항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말편자를 이렇게 박으려면 코쿠스가 있어야 돼요. 코쿠스가 있어야 이동형 작은 대장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코쿠스에 의해 편자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편자가 좀 나오긴 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편자가 일반화된 건 10세기입니다. 코쿠스가 9세기, 10세기 때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일반화되면서 이제 말발굽에 편자를 박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제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에서 만주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중국에서부터 오는 그 대규모 기마 군대에서 언제든지 짓밟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예요. 10세기에 거란 침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침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타이지 침공이 있죠. 몽골과 수십 년이나 싸웠고, 이제 그 홍타이지 여진에 정복당했지만 정신승리, 즉, 저걸로 버텨냈죠. 그러니까 성리학으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이 정신적인 그 동양의 정신에 더 충실해. 그 자존심으로 버텨낸 거죠. 약간 좀 병든 자존심인데.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민초 지식인이 저게 이제 최재우 같은 사람이 평화적 개혁적 종교를 시도하고 봉기를 했는데 일제에 봉기한 거예요. 보국안민. 봉기 대상이 왕실이 아니라 일제였다고요. 우리가 저거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보통 저렇게 농민 봉기가 저렇게 평화적이질 않고요. 저렇게 사심이 없질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농민복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동학봉이 끝난 다음에는 현대 문명을 바로 파악하기 시작해서 핵심 화두를 파악해서 그게 1904년에 책으로 나와버리잖아요. 독립정신으로. 개인, 자유공화국, 문명, 세계무역질서, 공전공영. 그리고 그 현대 문명의 본질을 파악한 그 관점이 3.1 선언문에 고스란히 담겨요. 그 다음에 1920년대 초에는 소련 공산당 체제를 보자마자 저 체제는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전 세계 어떤 학자보다도 더 정확하게, 전 세계 어떤 학자보다도 더 먼저 정의를 하죠. 우남 이승만의
태평양 신보에 실린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짧은 칼럼이죠. 5가지 이유들죠.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우선 첫째, 사유재산을 없애면 나태해진다.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그 다음 지식인을 없애면 무지해진다. 상공인을 없애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은 소련을 조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련은 자기 이속밖에 모르는 하나의 국가일 뿐이다. 공산당 안 되는 거야 라고 5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배팅에서 자유공화국을 수립하죠. 그리고 미국 도움으로 6.25 공산 침략을 격퇴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할 망국의 위기 속에 유신으로 버티고 경제 위기 속에 1979년 1월부터 78년이 2차 오일 쇼크죠. 76년 욤키프르 전쟁, 중동 전쟁 직후가 1차 오일 쇼크고 그때부터 경제 위기 속에서 기적의 변신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주도 경제를 옮겨 타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오랑캐가 얼마나 군사 지정학 게임을 살벌하게 아주 본능적인 통찰을 통해서 푸른 흔적이 보인다고요. 여기 군데군데. 이 오랑캐 지독한 오랑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랑캐는 어디까지 가 있냐. 아까 그 8개 언어, 문자, 십진법, 숫자 세기, 주택, 숟가락, 젓가락, 풍습, 음식, 의복 이거 말고 4개가 더 더해져 있다고요. 우선 첫째, 자유공화국이 번듯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제는. 북한 자유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선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지정학 플레이어가 됐어요. 우리가 무기 왕창 밀어주니까 미국이랑 협조해서 물론 밀어주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순식간에 무장이 돼서 앞으로 러시아를 억제하는 아주 튼실한 블록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 규모나 우리 경제 역할이 뭐 세계적 클래스죠. 특히 그 첨단의 그런 영역 또 특히 중국을 날개를 꺾어갖고 중국을 세계 경제의 핵심 기관차 역할을 중국으로부터 박탈하고 중국으로부터 세계 제조업 1번 제조업 기지 1번 지위를 중국으로부터 박탈하는 그 집행자가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한류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데 그 어필의 사실의 내용은 뭐냐면 저렇게 강렬한 자기의 유니크한 문화적 기반을 갖고 있는 애들이 현대 문명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재화시킬 때에 그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몸부림이거든요. 한류가 결국. 그걸 그냥 고스란히 보여주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또 그러는 거죠. 이 오랑캐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 오랑캐의 비밀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가만 놔둬도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랑캐다움이 강한 오랑캐예요. 이게 보통 팔자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우리 오랑캐라는 오랑캐다움에 관한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이 집단이. 그러니까 인류 보편의 축종고나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제도를 외면하면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제일 순결해. 밖은 다 적이야. 신채호 때부터 그 얘기하는 거. 혹은 그 위정척사 때부터 하는 거. 그렇게 되면 현세의 지옥이 나와버려요. 위정척사 하면서 그거 애꿎은 저기 가톨릭 8,000명 목 잘라주겠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평양 김일성 영생교. 저게 우리 오랑캐다움에만 집중하면 저렇게 돼요. 한국인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반드시 세계 인류 보편의 축종교나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제도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지독한 우리 오랑캐다움에 취해서 살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성취가 있어서 그게 점점 심해져. 그 국뽕기질이. 따라서 이거 약을 써야지. 그거 뭐냐. 인류 보편의 축종교, 인류 보편의 가치, 인류 보편의 제도에 대한 존중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깊은 이해. 마치 우리 신라 때 세계 최고 수준의 대승화음에 도달했고 우리가 20세기 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테스탄티즘에 도달한 거랑 똑같은 그런 세계 최고 수준의 인류 보편의 정신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이거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폭약입니다. 그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국뽕에 취한 뽕 환자들이 설치는 생무식한 민족주의가 판치는 지옥이 되든지 아니면 오랑캐다움과 인류 보편성을 융합하는 데 성공할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존재고요. 이 문제를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는 현대문명에 관해서 우남이 승만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 문제를 더욱더 화려하게 꼬아놨어. 박정희 대통령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하죠. 그 양반은 그 민족의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북돋았다고요. 그러면 국민을 이제 그 파퓰리스트로 이제 말하자면 동원을 해야 되니까 국민 에너지를. 그 눈먼 애국심이든 눈먼 민족주의든 아무튼 그 애국심 민족주의를 막 부추겼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구를 띄웠잖아. 그 이유가 그래요. 근데 동시에 세계 먹고 사는 방식이야말로 가장 인류 보편의 방식으로 먹고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꼬아놓은 거예요. 두 개를. 담론은 송시열을 송자대전이라 그래서 송자라고 불렀잖아요. 송시열을 성인 발견 그 송자 그 저기 도른 것 같은 그 성리학 탈레반. 그래서 그 당시에 송자라고 불러요. 송자대전이라고 해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만들어서 출판을 했어요. 언제? 국사편찬위원회가. 언제? 그 돈 없던 박정희 시절에. 송자대전 찾아보세요. 송자대전. 정말 개쪽팔리는 일입니다. 정신문화원 이런 것 만들어서 이른바 국학 뭐 이런 거 그냥 몰아갔다고. 그래서 그 버릇이 있어갖고 그 전두환 그 정부가 신군부가 처음에 국민 심리 공작하려고 할 때 내걸었던 프로젝트가 국풍 바람풍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물꼬를 텄던 그런 민족주의적 그걸로 물꼬 트겠다 그래서 국풍이라고 국풍 프로젝트였고 그것을 앞장서서 이끈 사람이 허문도죠. 허문도. 그 조선일보 출신의 브레인. 그 신군부 정권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풍조가 생긴 건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두 개를 꼬아버렸다고. 하나는 의식에 있어서는 그 상당히 폐쇄적이고 상당히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민족주의 물꼬를 터버렸고요. 그 방향으로 존재, 먹고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보편적 세계 시장 속에서 먹고 사는 방식으로 택했고 둘을 꼬았어요. 그 꼬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이제 이 정신의 세계도 우리가 두 개를 정신의 세계 안에서 둘을 꼬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 보편과 오랑캐다움을. 예, 그래서 이 오랑캐다움만 아는 이 국뽕에 취해서 살다가는 본인도 편협하고 못난 찌질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일반적 분위기가 되면 한국은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폭약이 됩니다. 평양에서 보고 있잖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